미국이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포기했던 기술을 한국이 완성해냈기 때문입니다. 3중 연소 전투기 엔진, 완성하기만 하면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과열과 진동의 벽은 높았고 미국도 러시아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이 했다고? 하하!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한국말을 믿는 게 바보 아니냐라며 말이죠. 하지만 단 48시간 뒤 한국이 공개한 3분짜리 영상 하나에 비웃던 얼굴들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그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 국방부는 전 세계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모든 시선은 대한민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괴물 기술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워싱턴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방산 분석계의 거물인 제가 공개 브리핑에서 스스로 보고서를 찢었기 때문이죠. 23년 동안 쌓아왔던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해야 맞겠죠. 이틀 전 브리핑룸 문이 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 에릭 헤이든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 손에 들린 출력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쓴 보고서였거든요. 한국은 과열과 진동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 한 줄이 빨간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더군요. 저는 마이클 로웰, 미 국방 싱크탱크에서 23년째 항공 전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제 경력 전체를 걸고 그 자리에 섰어요.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앤 밀러가 발언권을 주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더군요. 그 친구는 늘 그랬어요. 질문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기자였습니다. 로웰 박사, 강대국들도 포기한 3중 연소 엔진을 한국이 해냈다는 말 아직도 믿으십니까?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기자석 여기저기서 키보드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겼어요. 이 질문이 올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기다렸다고 해야 맞겠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린 출력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죠. 그럼 이건 뭡니까? 박사님이 3년 전에 직접 쓴 보고서예요. 에릭 헤이든이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여기서도 보였어요. 그 친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열과 진동의 벽을 넘지 못한다. 3중 연소 기술은 미국과 유럽만이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가 전부 제 얼굴로 몰렸습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졌죠.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3년 전 제가 쓴 문장이 맞았거든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단정해버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대국도 못 푸는 걸 한국이 풀겠냐는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오만이었습니다. 폴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방 R&D 프로그램 책임자였습니다. 윈스턴이 마이크를 잡자 기자석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오늘 브리핑 내용은 다음 조달 판단에 반영됩니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아챘거든요. 참석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메모 앱을 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조달 판단이라는 말이 무게를 더했죠. 수천억 달러가 걸린 결정이었거든요. 레네워드 케인이 움직였습니다. 브리핑 주최 실무총괄이었어요. 케인이 보안 담당관 알렉스 리드에게 다가가더니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입모양을 읽었어요. 조건이랑 회차는 막아. 알렉스 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료 폴더를 꺼내서 빨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비공개라고 적힌 스티커였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쪽에서 벌써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핵심 자료를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케인이 조앤 밀러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조앤 밀러는 브리핑 진행 담당이었습니다. 의장 역할을 맡고 있었죠. 밀러가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저도 슬쩍 봤습니다. 조건 언급 금지라고 적혀 있더군요. 밀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을 겁니다. 사라 킴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싱크탱크 데이터 감사였어요. 킴이 USB 하나와 인쇄물 묶음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USB에는 녹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공개 가능이라고 적힌 스티커였죠. 인쇄물에도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킴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준비는 됐다는 뜻이었죠. 조앤 밀러가 그 묶음을 확인했어요. 한 장씩 넘기면서 발표 순서를 적었습니다. 밀러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케인의 회람지와 킴의 자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떴어요. 한국에서 접속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태수였어요. 한국엔진실증팀 시험평가 총괄이었죠. 김태수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브리핑룸 공기를 바꿨습니다. 조건이 같아야 비교가 된다.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말이 자기 계획을 건드렸거든요. 조건 언급을 막으려던 참이었는데 한국 측에서 먼저 조건을 꺼낸 겁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에릭 하이든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공격이 또 오겠구나 싶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헤이든보다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카메라가 다시 제 얼굴로 몰렸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손을 내렸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쓴 문장이 맞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단정했어요. 오늘은 그 단정을 자료로 다시 보겠습니다.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케인의 회람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말했습니다. 발언은 끝까지 듣고 기록합니다. 중간에 끊지 마세요. 밀러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케인 쪽을 한번 봤습니다. 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밀러가 선을 그은 거였죠. 회람지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태수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같아야 비교가 된다.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죠. 사라 킴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공개 가능 자료가 준비돼 있었어요.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격 대신 기록을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료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싸움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죠. 케인이 알렉스 리드에게 다시 뭔가를 속삭였어요. 리드가 비공개 스티커를 더 꺼냈습니다. 막으려는 쪽과 열려는 쪽이 갈렸어요. 오늘 브리핑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규칙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죠. 조앤 밀러가 발표 순서를 읽었어요. 제 이름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폴 윈스턴이었죠. 절차 설명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윈스턴이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브리핑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손이 떨렸거든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 뭔가가 풀린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였을 겁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윈스턴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를 기다렸어요. 곧 제 차례가 올 거였죠. 에릭 헤이든의 출력물이 아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눈에 밟혔어요. 한국은 과열과 진동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 문장을 거둘 시간이 왔습니다. 폴 윈스턴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23년 동안 수백 번 브리핑을 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인정을 하러 가는 자리였거든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 위로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출력물이 아직 그 친구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어요. 에릭 하이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문장을 쓴 겁니까? 3년 동안 그 보고서가 조달 판단에 영향을 줬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저라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단정한 문장이 3년 동안 수천억 달러짜리 결정을 흔들었으니까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대국도 못 푸는 문제를 한국이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코웃음을 쳤어요. 기자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역시 오만이었군이라고 말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에릭 헤이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거든요. 한국을 못 믿어서 갔어요. 직접 보고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출장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시험장 출입 기록, 체크리스트,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죠. 사라 킴이 그 종이를 받아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6개월 전에 한국에 갔어요. 시험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더군요. 에릭 헤이든이 입을 다물었어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롱에서 확인으로요. 기자석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무슨 규칙으로 확인했습니까? 그냥 눈으로 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었어요. 3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이 규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문장을 썼어요. 조건 동일, 큰 글씨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레너드 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요. 그 말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까 회람지에 적었던 내용이었죠. 조건 언급 금지. 케인이 그걸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에릭 헤이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죠. 왜 빼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요. 보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핑계였어요. 조건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 한국의 시험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케인은 그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조건이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발언 순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자석 질문은 잠시 멈추고 자료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마이크가 기자석에서 자료석으로 넘어왔어요. 에릭 헤이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밀러가 정리를 한 거였죠. 혼란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갔습니다. 2번째 문장을 썼어요. 반복 회차. 케인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회차 정보는 공개하지 맙시다. 몇 번 시험했는지는 민감해요. 폴 윈스턴이 고개를 저었어요. 윈스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차는 최소 정보입니다. 한 번 성공인지 여러 번 성공인지 그게 핵심이에요. 회차 없이는 판단을 못합니다. 케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윈스턴이 선을 그은 거였습니다. 케인보다 직급이 높았거든요. R&D 프로그램 책임자가 실무 총괄을 누른 거였죠. 케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사라 킴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값은 가리더라도 조건이 같다는 표시와 회차 숫자는 남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보안도 지키고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알렉스 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드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익명화 확인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값은 가리고 조건 표시만 남기겠다는 거였죠. 케인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보안 담당관이 동의했으니까요. 저는 3번째 문장을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교차 측정. 이제 3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조앤 밀러가 그 3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 3가지 규칙으로 진행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밀러가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윈스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 킴도 동의했어요. 알렉스 리드가 체크리스트에 서명했습니다. 케인만 가만히 있었어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죠. 침묵으로 버티는 거였습니다. 스크린의 화상 연결이 깜빡였어요. 김태수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에서 접속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표시가 빠지면 한국은 참여를 거둡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조건이 같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케인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폴 윈스턴이 먼저 말했습니다. 규칙대로 가겠습니다. 조건 표시, 회차 기록, 교차 측정, 이 3가지를 지킵니다. 윈스턴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결정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케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상급자가 선언했으니까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안도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규칙이 지켜진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저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3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확인으로 가는 거예요. 3년 전 제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공격 대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왜 틀렸냐에서 어떻게 확인하냐로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조앤 밀러가 다음 순서를 공지했어요. 자료 검토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라 킴이 USB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공개 가능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규칙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가 3년 전에 내린 단정이 어떤 빈칸 위에 있었는지 그걸 먼저 보여줘야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단정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자들 앞에서 증명해야 했어요. 케인이 알렉스 리드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자료를 열면 또 다른 공격이 올 거였습니다. 저는 각오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요. 조앤 밀러가 다음 순서를 공지했습니다. 제가 과거 보고서의 근거를 설명할 차례였어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어요. 아까보다 표정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죠. 로웰 박사, 한 가지만 짚고 가죠. 헤이든이 손을 들었어요. 조앤 밀러가 발언권을 줬습니다. 과열과 진동 문제는 미국도 유럽도 포기한 이유잖아요. 강대국이 다 접은 걸 한국이 풀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자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명 보였어요. 당연한 의문이었거든요. 3중 연소 엔진의 과열과 진동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항공업계의 난제였습니다. 미국이 포기하고 유럽이 포기하고 중국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풀었다니 믿기 어려운 게 정상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이 다 포기한 문제를 한국이 풀 리 없다고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동의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근거처럼 써버렸습니다. 확인 없이요. 에릭 헤이든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확신에서 의심으로요. 제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니까 당황한 거였습니다. 공격할 틈이 없어졌거든요. 사라 킴이 USB를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어요. 제가 3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의 근거 목록이었습니다. 항목이 12개 있었어요. 참고 문헌, 전문가 인터뷰, 기술 분석, 시험 데이터. 그런 것들이 나열돼 있었죠. 이게 3년 전 보고서의 근거 목록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기자석에서 카메라가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사라 킴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커서가 목록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7번째 항목에서 멈췄어요. 현장 반복 시험 자료라고 적힌 칸이었습니다. 그 칸이 비어 있었어요. 킴이 손가락으로 그 빈 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반복 회차 자료 칸이 비어 있어요.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빈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 확인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한국 시험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반복 시험 데이터를 요청한 적도 없고요.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스스로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23년 경력의 분석관이 현장 확인 없이 단정을 내렸다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레너드 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볍게 나왔어요. 일부러 가벼운 척하는 거였죠. 그런 공란은 흔합니다. 모든 보고서가 현장 자료를 다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라면 여기 있는 보고서 절반은 다 문제가 됩니다. 케인이 웃었어요. 기자석에서 몇 명이 따라 웃었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공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거였습니다. 알렉스 리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안 담당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흔하면 더 위험합니다. 공란이 많다는 건 확인 없이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뜻이에요. 케인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리드가 정곡을 찔렀거든요. 보안 담당관이 실무 총괄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였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내부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폴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오늘은 결과를 보기 전에 절차부터 맞추겠습니다. 아까 세운 규칙,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먼저 합의하죠. 조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순서를 공지했습니다. 한국 측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수 박사님,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깜빡였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떴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잠그고 회차를 남깁니다. 모든 시험에서 온도, 압력, 습도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몇 번째 시험인지 기록해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죠. 김태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준비돼 있어요. 케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물고 늘어질 구실이 없었거든요. 한국 측이 자료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얼굴이 떴어요. 박성호였습니다. 한국 실증팀 계측 엔지니어였죠. 젊은 얼굴이었어요. 말이 짧아 보였습니다. 박성호가 화면에 문서를 띄웠어요. A4 한 장짜리였습니다. 센서 목록입니다. 두 종류예요? 짧은 설명이었어요.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무슨 센서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성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온도 센서와 진동 센서입니다. 제조사가 달라요. 두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차 측정의 원리였어요. 서로 다른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가 진짜라는 거죠. 간단하지만 강력한 검증 방법이었습니다. 기자석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롱에서 호기심으로요. 구체적인 기술 얘기가 나오니까 진지해진 거였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어요. 센서 두 종류, 교차 측정.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공격 대신 기록을 하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절차는 마쳤습니다.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이 세 가지 규칙으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레너드 케인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절차는 알겠고요. 결과 설명은 짧게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압박이었어요.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케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였죠. 절차는 막지 못했지만 결과 공개는 줄이려는 거였습니다. 조앤 밀러가 케인을 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위에서 압박이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료 설명 시간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조달 판단에 쓰이는 브리핑이에요. 짧게 넘길 수 없습니다. 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막혔거든요. 밀러가 선을 그은 거였습니다. 케인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아까 띄웠던 근거 목록이 아직 떠 있었어요. 빈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장 반복 시험 자료. 3년 전에는 그 칸을 채우지 않았어요. 채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강대국이 다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풀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이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잠그고 회차를 남기고 센서 두 종류로 교차 측정을 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 결론이 틀린 거였습니다. 사라 킴이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다음 자료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시험 데이터였죠. 조건 표시와 회차 기록이 포함된 자료요. 케인이 알렉스 리드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리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익명화 확인이 끝난 자료라서 막을 수 없었거든요. 케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화면에서 말했어요. 조건 표시가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몇 번 시험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전부예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게 핵심이었어요. 조건이 같고 회차가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한 번 성공인지 여러 번 성공인지 알 수 있거든요. 폴 윈스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자료를 열겠습니다. 조앤 밀러가 발표 순서를 읽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기록이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과 체크리스트요. 자료를 열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케인이 조건 삭제를 요구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규칙이 세워졌습니다.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케인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규칙을 깰 수는 없었어요. 사라 킴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떴어요. 시험장 입구였습니다. 출입 기록이 찍힌 게이트 사진이었죠.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025년 7월 14일 오전 9시 12분. 직접 갔습니다. 한국 시험장에요. 제가 말했어요.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부족해요. 거기 가서 뭘 봤는지가 중요하죠. 사진이야 어디서든 찍을 수 있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거기서 뭘 확인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었죠.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박성호가 띄운 문서였습니다. 체크리스트였죠. 항목이 14개 있었어요. 박성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5번째 항목을 보세요. 조건 동일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짧은 설명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말이 정말 짧았어요. 하지만 핵심만 짚었죠. 조앤 밀러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장을 회의록에 적고 있었어요. 조건 동일 확인, 체크리스트 5번째 항목,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김태수가 화상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비교가 아닙니다.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낮추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전 시험과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걸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시험 조건을 똑같이 맞추려면 비용이 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죠. 폴 윈스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표시는 남깁니다. 아까 합의한 대로요? 윈스턴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결정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케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사라킴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익명화 템플릿이었습니다. 표 형식이었죠. 왼쪽에 항목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공개 여부가 표시돼 있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같다는 표시와 회차 숫자는 남아 있었죠. 이 형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값은 가리고 조건 표시만 남겨요. 킴이 설명했어요. 알렉스 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드가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잉크가 묻은 도장이었습니다. 리드가 스크린 옆에 선체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익명화 확인 완료. 그 글자가 서류에 찍혔습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어요. 보안 담당관이 직접 승인한 거였습니다. 공개해도 된다는 뜻이었죠. 사라킴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안도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니까요. 레너드 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잠깐요. 조건 표시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유추될 수 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케인이 또 끼어든 거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조건 표시를 막으려고 했죠. 조앤 밀러가 케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건 규칙 위반입니다. 아까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으로 합의했어요. 조건 표시를 빼면 비교가 안 됩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들 눈치챈 거죠.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기사에 쓸 생각이었을 거예요. 폴 윈스턴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쪽만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건 표시를 빼자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케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R&D 프로그램 책임자가 선을 그었으니까요. 케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에서 밀린 거였죠. 스크린에 김태수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김태수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표시가 빠지면 한국은 참여를 거둡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원칙이었죠. 조건 표시 없이는 비교가 안 되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리사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항공산업협력 담당이었어요. 민간 기업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기업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조건 표시가 없으면 협력 검토를 못하겠다고요.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건 표시 없이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리사 첸이 서류 가방에서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기업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3개의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첸이 그 출력물을 조앤 밀러에게 건넸어요. 기업 요구 사항입니다. 조건 표시와 회차 기록을 필수로 요청하고 있어요. 밀러가 출력물을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열겠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사라킴이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한국 측 시험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조건 표시와 회차 기록이 포함된 자료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아까 찍은 도장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익명화 확인 완료. 이제 공개해도 되는 자료였습니다. 케인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늦었어요.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공격 준비를 하는 거였죠. 자료가 열리면 또 다른 질문이 올 거였어요. 한 번 성공이면 누구나 자랑한다. 그런 식의 공격이요. 한국이 정말 반복해서 성공했는지 아니면 운 좋게 한 번 성공한 건지 그게 다음 싸움의 핵심이었습니다. 폴 윈스턴이 자리에 앉았어요. 케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앤 밀러가 발표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김태수와 박성호가 화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 싸움이었어요. 규칙을 세우고 공개 범위를 정하는 싸움이었죠. 이제 자료를 열면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숫자가 말하는 싸움이요. 한국이 정말 3중 연소 엔진의 과열과 진동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홍보용 쇼였는지 그게 밝혀질 거였어요. 사라킴이 USB를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뜨려고 했어요. 기자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3년 동안 논쟁이 됐던 질문에 답이 나올 순간이었습니다. 사라킴이 USB를 꽂았습니다. 스크린이 깜빡였어요. 잠시 후 폴더가 열렸습니다. 파일이 12개 있었어요. 킴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표가 떴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알렉스 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스크린 옆에 섰어요. 공개 범위 문서였습니다. 어떤 항목을 보여주고 어떤 항목을 가릴지 정리한 문서였죠. 리드가 그 문서를 펼쳐서 스크린 옆에 붙였습니다. 기자들이 볼 수 있게요. 투명하게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뭘 말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긴장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3년 전에 내린 결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폴 윈스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오늘은 3가지만 봅니다. 온도, 진동, 추력. 이 3지표만요? 윈스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핵심만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조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사라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화면은 잠시 멈춰요. 3지표 자료만 띄우세요. 킴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최소화하고 3개만 남겼어요. 온도, 진동, 추력. 3개의 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혼란스러웠던 화면이 정리됐어요. 스크린에 김태수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마이크를 켰어요. 조건은 같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 온도 섭씨 800도, 압력 25 기압, 습도 45%로 고정했어요. 짧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었죠. 조건이 같다는 걸 먼저 확인시킨 거였어요. 박성호가 화면에서 덧붙였습니다. 센서가 2종류입니다. 역시 짧았어요. 박성호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중요했어요. 2종류의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거든요. 교차 측정의 핵심이었죠.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에릭 헤이든이었어요. 조앤 밀러가 발언권을 줬습니다. 헤이든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번 성공이면 누구나 자랑합니다. 시험 한 번 잘 나왔다고 기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기자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이었죠. 한 번 성공은 운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기술력이 있으려면 반복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걸 찌른 거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 번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헤이든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제가 동의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반복 회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라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킴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표가 떴습니다. 왼쪽에 회차 번호가 있었어요. 1 허카, I 허카, 샘 허카. 오른쪽에 결과값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회차입니다. 온도 상승 곡선을 보세요. 그래프가 떴어요. 곡선이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안정됐습니다. 과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두 번째 회차입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곡선의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올라가는 각도, 안정되는 지점, 거의 일치했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세 번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세 번째 회차입니다. 역시 같은 조건에서 나왔어요. 곡선이 똑같았습니다. 세 번의 시험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뜻이었죠.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에요.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공격 대신 기록을 하고 있었죠. 기자석이 조용했습니다. 아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진동 데이터였어요. 진동도 보겠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세 번의 시험 결과가 나란히 떴어요. 진동 곡선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살짝 차이가 있었지만 허용 범위 아니었어요. 붉은 점선이 허용 범위를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추력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추력입니다. 역시 같은 조건, 같은 결과예요? 세 개의 숫자가 나란히 떴어요. 거의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가 2% 이내였죠. 기자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터졌어요. 다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레너드 케인이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라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뭐라도 흠집을 내려는 거였죠. 사라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센서가 두 종류입니다. 제조사가 달라요. 두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해석이 다를 여지가 없습니다. 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교차 측정의 핵심을 짚은 거였죠. 서로 다른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가 진짜라는 거예요. 케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료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온도, 진동, 추력. 세 지표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 3중 연소 엔진의 과열과 진동 문제를 풀었다는 방향으로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와 눈빛이 달랐어요. 조롱이 사라지고 뭔가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혹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공격이 멈춘 건 확실했어요. 폴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료 검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죠. 윈스턴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공동평가 파일럿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은 공동평가 파일럿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공동평가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시험을 한다는 건 큰일이거든요.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리사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업 회신을 받겠습니다. 협력 검토 의향이 있는 기업들한테 연락할게요. 첸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바로 기업들한테 연락해야 했거든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세 개의 그래프가 아직 떠 있었습니다. 온도, 진동, 추력. 세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3년 전 제가 쓴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과열과 진동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 문장이 틀렸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편집국에 연락하는 거겠죠.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하니까요. 한국 홍보쇼라는 제목으로 쓰려던 기사를 수정해야 할 거예요. 케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표정이었어요. 조건 표시를 막으려 했고 회차 공개를 막으려 했고 자료 해석에 흠집을 내려 했지만 전부 실패했거든요. 이제 케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휴식 후 결론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 전화하러 나가는 사람. 브리핑룸이 잠시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사라 킴이 다가왔습니다. 잘 넘겼어요. 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여줬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결론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쓴 문장을 공식적으로 거두는 결론문을요. 케인이 알렉스 리드에게 다가갔어요.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뭔가를 시도할 거였습니다.
공개를 줄이거나 결론문을 약하게 만들거나 그런 쪽으로요. 휴식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한국을 깎아내리던 말들을 거둔다고.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보여준 쪽이 한국이었다고. 그 말을 공개석상에서 해야 합니다. 휴식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커피 냄새가 브리핑룸에 퍼졌습니다.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와서 밀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굳었어요.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밀러가 전화를 받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상부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브리핑룸 안이 술렁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들 느꼈거든요. 레너드 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잠깐 멈춥시다. 안보 민감 사안이에요. 화면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케인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아까 띄웠던 자료가 아직 떠 있었거든요. 온도, 진동, 추력 그래프요. 케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안보를 핑계로 브리핑을 중단시키려는 거였죠. 기자석이 웅성거렸어요.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죠. 내부 갈등이 기사거리가 되니까요. 조앤 밀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전화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게 분명했습니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케인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막혔다고 생각한 거겠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밀러가 말을 이었어요. 보류하겠습니다. 케인의 표정이 굳었어요. 밀러가 거부한 거였습니다. 상부 요청을 보류 처리한 거예요. 밀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조달 판단에 쓰이는 브리핑이에요. 중간에 끊으면 기록이 불완전해집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상부 전화를 받고도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였죠. 케인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밀러가 먼저 다음 순서를 공지했어요. 공개 범위 최종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알렉스 리드 담당관. 알렉스 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익명화 확인 완료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리드가 펜을 꺼냈어요.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날짜도 적었어요. 2026년 1월 20일 공개 범위 확정입니다. 값은 가리고 조건 표시와 회차 기록만 공개합니다. 리드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보안 담당관이 직접 서명한 거였습니다. 이제 케인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사라 킴이 스크린 앞으로 나왔어요. 공개 범위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공개 항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시험 조건 동일 여부, 반복 회차 숫자, 교차 측정 결과 방향, 이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가려져 있어요. 킴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표에서 숫자들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같다는 표시와 회차 번호는 보였어요.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였죠.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에릭 헤이든이었어요. 밀러가 발언권을 줬습니다. 헤이든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방금 우리 편집국에서 보내온 겁니다. 다른 매체가 이미 기사를 올렸어요. 헤이든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한국 홍보쇼가 미국 조달을 흔든다. 검증 안 된 기술에 워싱턴이 휘둘리고 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먼저 기사를 쓴 거였습니다. 자료를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린 기사였죠. 케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기 편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한 거겠죠. 폴 윈스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자료로만 말합시다. 기사는 기사고 여기는 브리핑룸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윈스턴이 헤이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헤이든이 노트북을 돌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윈스턴이 선을 그은 거였죠. 기자석에서 또 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기자였습니다. 로웰 박사님, 한국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미국 분석관이 한국 편을 드는 것 같아서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칭찬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몰아가는 거였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단정했던 말을 거두려는 겁니다. 3년 전에 확인도 안 하고 쓴 문장이 있어요. 한국은 과열과 진동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 문장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실수를 인정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한 거였습니다. 기자석이 잠잠해졌어요. 공격 방향이 막힌 거였죠. 제가 스스로 약점을 인정하니까 더 이상 물고 늘어질 데가 없었습니다. 케인이 또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파일럿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산이 없습니다. 공동평가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최소 1,500만 달러가 필요해요.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예산 공격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돈으로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윈스턴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산은 절차로 검토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윈스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케인의 공격을 막은 거였습니다. 예산 문제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겠다는 거였죠. 윈스턴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공동평가 파일럿 의제라고 적혀 있었죠. 실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사라킴, 리사 첸, 알렉스 리드. 세 분이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윈스턴이 이름을 불렀어요.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리사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업 연락은 오늘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첸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시간표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바로 일이 시작되는 거였죠.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결론문입니다. 로엘 박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쓴 문장을 공식적으로 거두는 순간이었죠. 에릭 헤이든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겠다는 거였죠. 기자석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킴이 새로운 공지를 했어요. 결론문 기록 템플릿을 배포하겠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메일로 보낼게요. 킴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메일이 발송됐다는 알림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알렉스 리드가 자기 노트북을 열어서 파일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도착한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결론문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23년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케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규칙이 세워졌고 자료가 공개됐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남은 건 제가 직접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스크린에 김태수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박성호도 옆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결론문을 펼쳤어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읽기만 하면 됐어요. 결론문을 펼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23년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을 제가 거두는 자리였으니까요. 브리핑룸이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첫 문장이었습니다. 조앤 밀러가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회의록에 적고 있었죠. 밀러가 그 문장을 회의록 첫 줄로 올렸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어요. 나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요. 기자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터졌어요. 다들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한 번 성공 자랑은 결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운 좋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젊은 기자였습니다. 밀러가 발언권을 줬어요. 그럼 한국은 조건과 회차 기록이 있습니까? 반복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조롱이었어요. 한국이 해냈다고? 말이 되냐? 그런 식이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진짜 반복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자료가 그 증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3번 시험했고 3번 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결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을 같게 두고 반복했어요. 온도, 압력, 습도를 고정하고 3번 시험했습니다. 센서도 2종류를 썼어요. 서로 다른 센서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손을 들었어요. 아까와 표정이 달랐습니다. 조롱이 사라져 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밀러가 발언권을 줬어요.
그럼 다음 확인은 누가 어디서 합니까? 공격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헤이든이 방향을 바꾼 거였죠. 한국이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던 기자가 다음 단계를 묻고 있었어요. 브리핑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동평가 파일럿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내일부터 실무팀이 움직입니다. 윈스턴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브리핑 결과에 따라 바로 실행하려고 준비해뒀던 거죠. 헤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결론문을 다시 들었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과열과 진동의 벽을 넘지 못한다. 확인도 안 하고 쓴 문장이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그 문장을 거둡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숨이 트이더군요. 한국을 깎아내리던 말들을 거둡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보여준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기자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키보드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23년 경력의 분석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기 결론을 거둔 거였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폴 윈스턴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파일럿 공문 초안을 지금 돌리겠습니다. 실무팀과 협력기관에 메일로 보냅니다. 윈스턴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메일 발송 알림이 떴습니다.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따라붙은 거였습니다. 리사 첸이 손을 들었어요. 기업 참여 답장을 모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연락한 세 곳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정식 회신을 받을게요. 첸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시간표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공문, 기업 회신, 실무팀 구성, 하나씩 움직이고 있었죠. 사라 킴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기록 템플릿을 배포하겠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보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킴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메일 발송 알림이 떴어요. 알렉스 리드가 자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명화 규칙 서명을 받겠습니다. 자료를 외부에 공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리드가 서류를 꺼냈어요. 서명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윈스턴이 먼저 서명했어요. 사라 킴, 리사 첸, 조앤 밀러. 차례로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절차가 정리되고 있었어요. 레너드 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결론문 표현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한국을 깎아내렸다는 표현이 너무 강해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결론문을 약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조앤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결론문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로웰 박사님이 직접 읽은 문장이에요. 수정하면 기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케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었죠.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까 상부에서 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류 처리했어요. 브리핑은 끝까지 진행합니다. 밀러가 공식적으로 말한 거였습니다. 중단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했다고요.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것도 기사거리였거든요. 내부에서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니까요. 스크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에서 문서가 왔어요. 김태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킴이 화면을 클릭했어요. 문서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참여 조건 문서입니다. 킴이 읽었어요. 짧은 문서였습니다. 핵심만 적혀 있었죠. 김태수가 화상으로 말했어요. 그 규칙이면 참여합니다.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한국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규칙이 지켜지면 협력하겠다는 거였죠. 박성호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센서 목록도 첨부했습니다. 같은 장에 조건 목록도 넣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늘 그랬죠. 하지만 필요한 건 다 담겨 있었어요. 센서 종류와 시험 조건이 한 장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킴이 그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에릭 헤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헤이든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이었어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개짓이 다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결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문장을 공개석상에서 거뒀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남을 거였어요. 나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요. 윈스턴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파일럿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무팀 회의가 시작되는 거였죠. 말이 행동이 된 거였습니다.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정리는 내일 문서로 배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브리핑룸이 어수선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를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기록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케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었어요. 조달 항목 수정안이 떠 있었습니다. 케인이 그 문서를 열어본 거였죠. 아까까지 막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이제 수정안을 보고 있었어요. 방향이 바뀐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아니라 회의실이었어요. 어제보다 작은 공간이었죠. 테이블 하나에 의자 12개. 실무진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기자는 없었어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폴 윈스턴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윈스턴이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태스크포스 명단이었습니다. 이름이 8개 적혀 있었죠. 명단을 배포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낼게요. 윈스턴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발송 알림이 떴습니다. 조앤 밀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명단을 확인하더니 뭔가를 적었습니다. 첫 회의 날짜는 예정으로만 적겠습니다. 아직 한국 측 일정을 확인 못했어요. 밀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어제 브리핑 때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상부 전화를 버텨낸 뒤라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사라 킴이 들어왔습니다. USB를 들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익명화 템플릿을 다시 배포할게요. 어제 버전에서 오타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킴이 파일을 열었어요. 수정된 템플릿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표 형식은 그대로였어요. 오타만 고친 거였죠. 킴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알렉스 리드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자료 반출 목록이었어요. 어제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들의 목록이었죠. 반출 승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드가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잉크가 묻은 도장이었습니다. 문서 맨 아래에 도장을 찍었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공식 승인이 끝난 거였죠. 킴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자료를 정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레너드 케인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격적인 표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달평가 항목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케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제까지 막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수정안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윈스턴이 케인을 쳐다봤어요.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케인이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표 형식의 문서였습니다. 평가 항목이 15개 있었죠. 맨 아래에 새로운 항목 2개가 추가돼 있었어요. 조건 표시와 회차 기록. 어제 브리핑에서 세운 규칙이 조달평가 항목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회람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케인이 메일을 보냈어요. 참석자들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케인이 직접 수정안을 만든 거였어요. 어제까지 조건 표시를 빼자고 했던 사람이요. 밀러가 케인을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케인의 변화가 의외였던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케인이 왜 방향을 바꿨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으면 됐거든요. 리사 첸이 손을 들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기업 계약 초안을 보내겠습니다. 아침에 법무팀이랑 마무리했어요. 첸이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조항이 23개 있었죠. 첸이 17번째 조항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반복 시험 자료 제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문장이 떠 있었어요. 협력사는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원칙에 따른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제 브리핑에서 세운 규칙이 계약 문장이 된 거였습니다. 말이 문서가 됐어요. 첸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업 3곳에 동시에 발송됐어요. 발송 알림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일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브리핑이 오늘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떴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성호도 옆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접속한 거였죠. 한국 측 참여 조건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A4 2장짜리였어요. 첫 장에 참여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어제 합의한 그대로였죠. 박성호가 두 번째 장을 가리켰어요. 센서 목록과 조건 목록을 같은 장에 넣었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어요. 박성호답게 핵심만 말했습니다. 표 형식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센서 두 종류의 제조사와 사양, 시험 조건의 온도와 압력과 습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윈스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정리됐네요. 이걸 기준으로 파일럿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가 화면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담담하기만 했거든요. 일이 풀리고 있다는 걸 느낀 거겠죠. 조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결론문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로웰 박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어제 브리핑에서 읽었던 결론문을 다시 읽어달라는 거였죠. 공식 기록에 남기려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에서 결론문을 꺼냈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종이였어요.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어제보다 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읽었으니까요. 한 번 성공 자랑은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사라 킴이 스크린을 조작했어요. 제가 읽는 문장이 그대로 스크린에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한국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갖게 두고 반복했어요. 스크린에 문장이 나타났어요. 참석자들이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스크린을 봤어요. 제가 읽는 말이 글자가 되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던 말들을 거둡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스크린에 그 문장이 떴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보여준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끝났어요. 스크린의 마지막 문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앤 밀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기록 완료입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공식 기록이 끝난 거였습니다. 이제 이 결론문은 문서로 남을 거였어요. 나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요.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였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윈스턴이 말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23년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브리핑이었거든요. 제가 쓴 문장을 제가 거둔 자리였으니까요. 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케인의 인정이었겠죠?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요. 스크린에 김태수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죠. 감사합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3년 동안 한국을 깎아내리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과열과 진동의 벽을 못 넘는다던 말들이요. 그 말들을 거둔 거였습니다. 박성호가 옆에서 손을 들었어요. 작게 흔들었습니다. 인사였죠. 말은 없었어요. 박성호답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챙기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결론문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종이는 버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증거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어제 브리핑룸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없고 키보드 소리도 없고 공격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복도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파일럿이 시작되면 할 일이 많을 거였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를 검토해야 했죠. 하지만 기분이 가벼웠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숨이 트이더군요. 확인도 안 하고 단정한 문장을 거뒀으니까요. 이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였습니다. 조건 동일, 반복 회차, 교차 측정, 이 세 가지 규칙으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결론문을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던 말들을 거둔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보여준 쪽의 한국이었다. 제 인생을 바꿔준 한마디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